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꿈에 나타나 가끔 괴롭히는 것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기다려질 정도였다. 물론 수학 귀신이 뭐든지 항상 자신이 제일 잘한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는 점이나 가끔 화가 치밀어 발작을 할 때면 얼굴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언제 호통칠지 모른다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수학 귀신 꿈을 꾸는 것이 미끈거리는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꿈이나 한없이 깊은 검은 구멍에 빠져 아래로 미끄러지는 꿈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았다. 그리고 로베르트는 이번에 다시 수학 귀신이 나타나면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생각이었다. 로베르트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한 번쯤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 그 녀석 자기가 영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어지간히 잘난 척을 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수학 귀신은 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그저 꿈에 나타난 귀신에 지나지 않았다. 로베르트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귀신. 아무튼 수학 귀신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일단은 수학 귀신 꿈을 꾸어야 했다. 그리고 수학 귀신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선 잠이 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로베르트는 알게 되었다. 로베르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너 왜 그렇게 몸을 계속 뒤척이니? 수학 귀신이 물었다. 로베르트는 자신의 침대가 동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 앞에 앉아 지팡이를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시지. 오늘은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야. 꼭 그래야겠니?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리고 너 내가 잠들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니? 나누기라면 그러잖아도 싫은데. 이유가 뭐니? 생각해봐. 더하기나 빼기 아니면 곱하기에서 계산이 분명하게 똑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나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 나누기에서는 자주 어떤 나머지가 남잖아. 그게 아주 성가시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나머지가 생기느냐는 거지. 언제라니? 로베르트가 묻자 수학 귀신이 설명했다. 언제 나머지가 생기고 언제 나머지가 생기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지. 대부분의 숫자는 보기만 해도 나누기를 하면 나머지가 생길지 어쩔지 바로 알 수 있거든. 그건 나도 알아. 짝수의 경우 그것을 이뤄나르면 항상 매끄럽게 똑 떨어지잖아.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 마찬가지로 9구단의 3단에 있는 숫자도 3으로 쉽게 나눌 수 있어. 9 나누기 3, 15 나누기 3 등으로 말이야. 그건 사실 곱하기에서와 마찬가지 계산인데 다만 거꾸로 된 것뿐이지. 곱하기의 경우는 3 곱하기 5는 15이고 나누기의 경우는 15 나누기 3은 5가 된단 말이야. 네가 안 도와줘도 이까지 계산 정도는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로베르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실수였다.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를 단숨에 침대에서 잡아 일으켰다. 수학 귀신의 수염이 달달 떨렸다. 수학 귀신의 코는 붉어지기 시작했고 머리통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네가 대체 무얼 안다고 까불어? 수학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너는 고작 구구단이나 외우는 주제에 나누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또 시작하는군.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느닷없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놓고는 내가 나누기를 싫어하니까 또 저렇게 화내는 것 좀 봐. 그야말로 초보자한테 내가 뭔가 가르쳐 주려고 순전히 호의를 베푸는 건데 내가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너 이렇게 건방지게 걸 거니?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게 호의란 말이야? 로베르트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꿈에서 빠져나간단 말인가? 로베르트는 동굴을 둘러보았다. 달아날 만한 구멍은 한 군데도 없었다.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밖으로. 너 지금 도망가면 다시는 나를 못 보게 될 줄 알아? 수학 귀신이 로베르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를 윽박질렀다. 그러면 네가 버켈 박사의 수학 시간에 지겨워 죽을 지경이 되든 말든 꽈배기 빵이나 실컷 먹고 토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거야. 로베르트는 현명한 사람이 참는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미안해. 너한테서 정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알았어. 수학 귀신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 빨리 풀리기도 한다. 19. 수학 귀신이 중얼거렸다. 19로 한번 해봐. 19를 뭐로 나누면 뚝 떨어지지? 나머지가 안 생기게 말이야. 로베르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밖에 없겠는걸. 한참 생각한 뒤 로베르트가 말했다. 19는 19로밖에 나누어지지 않아. 그런 경우는 말고 수학 귀신이 응수했다. 아니면 0으로 나누는 건 어때?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0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수학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수학 귀신은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행히 바로 기분을 가라앉혔다. 잘 생각해봐. 19를 0으로 나누면 거기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 것 같니? 모르겠어. 아마 100이나 0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수가 나오지 않을까? 앞에서 내가 말했다. 나누는 나누기는 곱하기랑 계산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거꾸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3의 경우 3 곱하기 15는 15, 그러니까 나누기에서는 15 나누기 3은 5. 이렇게 되잖아. 자, 이제 19와 0으로 해봐. 로베르트는 계산했다. 19 나누기 0이라. 일단 190이라고 해볼까? 그걸 거꾸로 하면 190 곱하기 0이라. 190 곱하기 0은 알겠니? 네가 19 나누기 0의 몫을 어떤 수로 하든지 그 수에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나오지. 절대로 19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뜻하겠니? 너는 어떤 수도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보았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 알았어. 로베르트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19를 0으로 나누는 건 그만둘게. 그러면 19를 대체 뭐로 나누란 말이니? 내가 어떤 수로 나누든 2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4나 5나 6이나 7이나 8로 나누든 항상 나머지가 생기잖아. 이리 와봐. 내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게. 수학기 시- 로베르트는 수학기 신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몸을 숙였다. 어쩌나 바짝 다가간지 수학기 신의 수염이 로베르트의 귀를 간지럽힐 정도였다. 그러자 수학기 신은 로베르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게 아니라면 이름 빼놓고 하려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하겠니? 알았어, 화내지 마. 그렇다면 2 그리고 3도 근사한 수일 것 같은데 4는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이미 해보았으니까 5는 확실해. 5는 다른 수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 밖에 몇 개가 더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밖에 몇 개라니. 수학 귀신은 그 사이 화를 좀 가라앉힌 모양이었다. 그는 뭔가 재미있는 걸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두 손을 서로 비비기까지 했다. 그건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걸 잘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였다. 사실 근사한 수가 멋진 건 어떤 숫자가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는데 있어. 물론 나는 예외지. 그렇지만 난 그걸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나한테도 아무한테도 절대로. 아무도 어떤 숫자를 보고서 그것이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는 없단 말이야.
실제로 계산해 보기 전에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고. 자, 어떻게 계산해 보란 말이야. 자, 내가 하는 걸 봐. 수학 귀신은 지팡이로 동굴의 벽에 2부터 50까지의 모든 숫자를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다음과 같았다. 자, 이제 네 차례야. 내 지팡이를 받아. 여기서 근사한 수가 아닌 숫자를 찾아내면 지팡이로 톡 건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숫자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1이 빠졌잖아. 로베르트가 투덜거렸다. 그리고 0도. 넌 왜 그렇게 벽창 오니? 0하고 1은 다른 숫자들과는 아주 다르단 말이야. 그것은 근사한 수도 있고 근사한 수도 아니고 근사한 수가 아닌 것도 아니라고. 너 맨 처음에 꼼꼼 다 잊어버렸니? 1과 0에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숫자들이 생겨났다고 했잖아. 수학 귀신이 재촉했다. 알았어. 정 그렇다면 우선 짝수부터 지우지 뭐. 짝수를 2로 나누는 일은 바로 누워서 떡 먹기니까. 로베르트가 말했다. 로베르트가 말했다. 이는 빼고 지워야 해. 수학 귀신이 주의를 주었다. 이는 근사한 수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로베르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는 이의 배수를 지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벽에는 아래 숫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는 3으로 해봐야지. 3은 근사한 수니까 남겨두고 3을 곱해서 나온 숫자는 전부 근사한 수가 아니야. 그것들은 3으로 나누어지니까 6, 9, 12 등등 말이야. 로베르트는 3의 배수를 모두 지웠다. 그리고 나니 이제 남은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 다음은 4의 배수를 지우면 되겠네. 아참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것들은 벌써 없어졌잖아. 4는 근사한 수가 아니라 2 곱하기 2니까 2의 배수거든. 그렇지만 5는 근사한 수야. 10은 당연히 아니고 10은 2 곱하기 5라서 벌써 없어졌다고. 5로 끝나는 숫자들은 모두 5의 배수니까 지워도 돼. 수학 귀신이 말했다. 나도 알아. 이제 로베르트는 신바람이 났다. 6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건 2 곱하기 3이니까. 하지만 7은 근사한 수야. 근사한데 수학 귀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1도 근사한 수야. 그럼 이제 어떤 숫자가 남아있지? 아주 잘했어, 로베르트. 수학 귀신은 느닷없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우습다는 거야? 로베르트가 물었다. 50까지는 쉽게 되지.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러고는 책상 다리를 하고 편안히 앉아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또는 이 숫자들을 근사한 수일까? 아닐까? 얼마나 많은 유능한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대는지 몰라. 위대한 수학 귀신들도 이 문제에는 속수무책이야. 네가 아까 그랬잖아. 어떤 숫자가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 너는 알고 있다고. 다만 다른 사람들에겐 가르쳐주기 싫다고. 그건 내가 사실 큰 소리를 좀 쳤던 셈이지. 너도 잘못을 인정할 때가 있니? 네가 하는 말을 들으면 가끔 네가 수학 귀신이 아니라 수학 교황이라도 되는 것 같던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숫자가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지. 그렇게 하면 몇 달씩 걸리게 되고 결국은 컴퓨터가 지쳐서 연기를 내뿜게 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방법, 그러니까 먼저 2의 배수를 지우고 그 다음은 3의 배수를 지우고 그리고 5의 배수 등으로 계속 지어나가는 방법은 아주 낡은 수법이야.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가 아주 커질 경우 계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수학 귀신들은 온갖 세련된 방법들을 생각해냈지. 하지만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더라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근사한 수의 귀신 같은 점이지. 귀신 같은 건 언제나 재미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수학 귀신은 도대체 말하면서 수학 귀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은 듯 지팡이를 흔들었다. 그래? 도대체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무엇 때문에 재밌다는 거지?
로베르트가 물었다. 바보 같은 소리. 수의 세계에서는 너네 선생 보켈 박사의 수학 시간처럼 그렇게 맥 빠지고 지겨운 일은 없단 말이야. 수학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꽈배기 빵이나 먹고 있는 보켈 박사와 비교할 수가 없지. 내가 너에게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 예를 들어 볼까? 우선 1보다 큰 숫자 하나를 정해. 그게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 그러고는 그걸 2배 해봐. 222.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리고 그걸 2배 하면 444. 네가 선택한 첫 번째 숫자와 그 2배의 숫자 사이에는 언제나 적어도 한 개의 근사한 수가 있어. 확실하니? 307.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숫자의 경우에도 예가 아니야. 넌 그걸 어떻게 아니? 훨씬 더 재미난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 수학 귀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느긋하게 몸을 뻗었다. 수학 귀신의 우쭐대는 태도는 도저히 못 봐줄 정도였다. 짝수를 말해봐. 이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 숫자가 근사한 수 2개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48. 로베르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31 더하기 17. 수학 귀신은 별로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다. 34. 로베르트가 소리쳤다. 29 더하기 5.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거기에는 예가 없는 거니? 로베르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물었다. 왜 그런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냔 말이야. 응, 언제나 그래. 수학 귀신은 이 말이 찌푸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공중에 동그란 구름을 만들고 있었다. 이유는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수학 귀신들이 그 비밀을 밝히려고 고심했지. 이보다 큰 짝수는 무엇이든지 계산해보면 결과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와.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단 말이야. 굉장한데? 로베르트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네가 지금 가르쳐준 건 정말 근사해. 로베르트가 감탄했다. 수학 귀신이 그런 신기한 일들을 얘기해주는 것이 로베르트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수학 귀신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시 유쾌하게 웃었다. 넌 겉보기보다 의외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이만 가봐야겠어. 오늘 밤에는 수학자 몇 명을 찾아갈 생각이거든. 골치 아픈 문제로 그 작자들을 조금 괴롭히는 건 아주 재미있단 말이야. 수학 귀신의 모습이 어느새 점점 가늘어졌다. 아니, 가늘어진다긴보단 점점 투명해졌다. 잠시 후 수학 귀신의 모습은 동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학 귀신이 만들어낸 작은 구름만이 공중에 남아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수학 귀신이 벽면에 끄적거려 놓은 숫자들이 로베르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동굴은 이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로베르트는 근사한 수가 어째서 그렇게 근사한 숫자인지를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로베르트의 생각은 하얀 솜으로 된 구름처럼 점점 몽실몽실해지고 희끄무레해졌다. 그날 밤처럼 로베르트가 달콤하게 잠을 잔 밤도 드물었다. 너는 나를 여기저기 별별 희한한 곳으로 끌고 다니는구나. 지난번에는 출구가 없는 동굴이었어. 그리고 그전에는 순전히 일로만 가득한 숲에 버섯이 소파만큼 크게 자라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온 거니? 바닷가야. 네 눈에도 보이잖아. 로베르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온통 새하얀 모래로 덮여 있었다. 수학 귀신은 뒤집힌 고무보트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뒤로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아주 한적한 곳이었다. 너 이번에도 네 계산기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구나. 잘 들어. 로베르트가 언짢다는 듯이 따졌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잠들 때 무슨 수로 자기 물건들을 일일이 챙겨가지고 오겠어. 너는 잠들기 전에 무슨 꿈을 꿀지 미리 알기라도 한단 말이야? 물론 아니지. 수학 귀신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너 내 꿈을 꿀 때 네 계산기 꿈도 같이 꾸면 안 되니?